한 시대를 풍미했던 음악, 그림, 기업 등 그 시대를 대표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당시대의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 여러 흥망성쇠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던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겨져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추억의 기업 탑3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 크라운 베이커리. 600개의 가맹점을 넘긴 업계 1위, 크라운 베이커리. 과장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야, 이거 크라운 베이커리 케이크 아니야? 90년대 초반에는 제빵업계 최초로 TV 광고를 선보이기도 했다는데요. 고려당, 신라명과, 뉴욕 제과 등과 함께 국내 정통 빵집으로 자리 잡았던 크라운 베이커리. 이러한 크라운 베이커리도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본사인 크라운 제과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지원을 못 받는 상황. 이때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등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크라운 베이커리는 옛날 명성 하나로 버티고 있었지만 적자를 기록하며 점유율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크라운 제과가 법정 관리가 끝나고 크라운 베이커리에게 다시 업계 1위를 돌려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크라운 제과는 해태주가 인수를 결정하면서 크라운 베이커리를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011년에는 4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어 크라운 제과에 흡수합병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장 아들인 윤성민은 그나마 잘 운영되던 점포를 폐업하는 것이 아까워 브레덴코라는 이름으로 새 베이커리를 내놓았습니다. 크라운 베이커리의 치즈케이크가 그립다면 브레덴코를 방문해보세요. 2위, 버디버디. SNS라는 단어가 자리 잡기 전 국내 메신저 시장에서 5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했던 버디버디. 2000년에 오픈하여 3-4년 만의 영광을 짧게 누리다 사라진 메신저인데요. 원래 목적은 친구들과의 소통이었지만 망한 이유는 바로 인터넷 방송에 있었습니다. 당시 버디버디에서 사용하여 오디오만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요. 자신의 방을 상위에 고정시켜주는 핵이 존재했습니다. 이름은 무엘, 즉 무한대로 엘리베이터를 태워 자신의 방을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를 제재하지 않았고요. 시청자 수를 조작할 수도 있었는데요. 많은 시청자가 보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가 빈번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검증 시스템이 허술했는데요. 즉석에서 만든 가짜 주민등록번호로도 아이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엔 정해진 연령이나 성별만 입장할 수 있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대 여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40, 50대 아저씨들이 가짜 아이디로 나이와 성별을 속여 어린 학생들을 꼬아 온갖 음란 전화 및 화상 채팅을 유도했습니다. 버디버디는 이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타락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 방은 단 10%밖에 되지 않았고 40%는 동성애자방, 30%는 성매매방, 나머지는 노출증 방이었다고 합니다. 실시간 기업정보 조회 결과 2012년 9월부터 폐업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에도 도메인은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30일이 만료일이었지만 2014년, 17년, 20년, 23년으로 현재 총 4번의 연장을 통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도메인. 역시 사업가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까요? 1위, 야후코리아. 2명의 스탠포드 대학원생이 만든 이 사이트는 3년 만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접속량이 많은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야후코리아로 자리 잡아 사이트 점유율 1위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야후는 분류된 정보를 보여주는 것에 개발에 집중하여 검색 엔진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향에 맞춰 추천까지 해주지만 당시 야후는 관련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검색되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스탠포드 대학원생이 야후 본사를 찾아가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만들어 $1,000,000에 팔겠다고 제안했지만 야후는 이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이 학생은 스스로 검색 엔진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글입니다. 이후 변화되는 산업에 적응하지 못해 점점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기회로 삼고 $446억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야후는 너무 금액이 적다고 거절했습니다. 계속되는 주가 하락에 야후는 야후 모바일을 만들기도 하고 텀블러라는 SNS를 인수하고 수많은 스타트업을 인수하였지만 보수적인 운영 방법 탓에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국내에서는 치고 올라오는 네이버와 다음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한국에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마침내 $48억 버라이즌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했던 가격의 10%라니. 일본에만 남아있는 야후 재팬 또한 지분 매각 계획이 있었지만 버라이즌에게 인수되면서 매각을 철회하였는데요. 아직 일본에는 야후 재팬이 남아있다고 하니 일본에선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시간은 항상 똑같이 흘러가지만 좋은 기억,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 머물기를 바라기에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곁에 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익숙함에 속아 우리의 청춘을 함께했던 추억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때 느꼈던 감정, 열정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